클릭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조희원 선생님하고 같이 레슨 프로그램 찍게 됐는데요. 오늘의 주제는 포마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? 저는 항상 제일 기초 때부터 같이 해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아쉬운 점이에요. 제가 외국에서 공부해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나중에 대학 가서 뿅 막 이러거나 예중 예고 가서 갑자기 뿅 막 이러고 그쵸?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더십하고 이미테이션, 화음, 듣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거든요. 리더십이라고 하면 템포 정하기, 뭐 제스처 주기, 끌어가기. 이미테이션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누가 먼저 나왔을 때 같은 리듬이나 같은 뭐 아티큘레이션, 그 다음에 음악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미테이션 해주는 거. 그런 것들이 이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따라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는 또 좀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? 저도 그 면을 진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화음을 진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보통 혼자 연습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듣기가 쉽진 않잖아요. 저는 항상 제일 기초 때부터 같이 해주는 거를 항상 하거든요.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아쉬운 점이에요. 제가 외국에서 공부해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걔네들은 실내악을 다 경험하더라고요. 맞죠. 네. 우리나라는 생으로 혼자 연습하다가 맞아요. 나중에 대학 가서 뿅 막 이러거나 예중 예고 가서 갑자기 뿅 막 이러고 그쵸. 그래서 유일하게 좀 우리가 연습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. 좀 진짜 중요한 레퍼토리라고 생각해요. 네, 맞아요.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제 악기를 가져가서 이제 같이 해보고 네. 포마를 가르쳐보다 보면은 두 가지 쟁점이 항상 나와요. 도대체 제목은 누가 정했나? 왜 이런 제목? 교장 선생님 막 이런 거 있잖아. 진짜 웃긴 거 맞죠? 왜 도대체 왜? 막 이런 사람들 물어보고 맞아. 멜로디가 아무래도 좀 연습곡식으로 많이 쓰셨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무슨 곡인가? 맞죠. 그쵸? 가끔 곡단곡도 있긴 한데 초반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곡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. 많아서 우리가 좀 합주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좋습니다. 제가 따져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신 지가 6년 정도 됐더라고요. 아, 그렇게 오래됐나요? 우리가 둘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건 되게 처음이죠. 처음이더라고요. 처음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처음이에요.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주는 퍼스트 바이올린으로서의 제스처라든지 어떻게 박자를 주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아티큘레이션을 갖고 와서 선생님이 또 빨리 개 타셔가지고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요 곡 하면서 좀 주의할 점 뭘까요? 학생들이 보통 이제 위에 거를 하는데 2분음표 같은 경우에 4분음표를 선생님 걸 듣고 2분음표를 꼭 다 채워주는 그런 연습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제 시작할 때 숨 쉬는 연습도 기초일 때부터 계속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그치, 안 채우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, 진짜. 그쵸. 그게 쉽지 않아, 처음에는. 그죠? 선생님 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못 들어서. 그쵸. 그리고 그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도 이제 여유가 있어야 사실은 되는 맞아요. 건데 애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. 악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. 맞아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가르치실 때도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처음에는 제스처를 좀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. 애들이 굉장히 민망해 하기 때문에 맞죠.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좀 민망하지 않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곡은 인사를 하려고 했거든요. 주고받는 형식이 처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4분의 3박자가 애들이 처음 좀 접하는 그리고 호만을 처음 할 때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처음에 스즈키로 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 내추럴을 그쵸 맞아요. 애들이 네.
그쵸. 어려워요. 네. 그 반음을 내린다는 맞아요. 걸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맞아요. 게 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. 맞아요. 음정이 조금 다르니까. 그쵸, 아무래도. 그쵸. 네.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반음을 당겨서 잡을 것이냐, 요거를 계속 가늠하게 하는 것도 처음에 이제 연습시키는 좀 주된 내용이기도 한데, 반 포지션 설명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? 반 포지션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완전 딱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위험하죠. 그게 위험해요. 음. 네, 너무 음정이 밑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심지어 악기마다 또 간격이 다 다르잖아요. 맞아요. 네. 보통은 저희가 테이핑이 돼 있잖아요, 아이들은. 그래서 그 테이핑의 중간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반 포지션을 내리는 것 자체도 잘못하면 포지션 자체를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더 네.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지가 같이 딸려 내려가는 건 또 아니니까. 그렇죠. 이동해버리면 안 되다 보니까 네. 그런 걸 좀 주의하면서 이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케줄장도 뭐라고 설명하세요? 저는 약간 장난스럽게 하는 거라서 조금 신나게 그루브를 맞죠. 타라고 얘기하는데 4분의 3박자고 말씀하신 대로 흥이 나게. 그쵸 그쵸. 네. 너무 느리지 않게끔 네.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화를 좀 시원하게 쓰시는 거를 좀 눈여겨봤거든요. 그래서 메저 포르테하고 포르테가 줄마다 다르게 있잖아요. 그거는 조금 활 길이에도 차이를 좀 두시는 편인가요? 네, 활 길이를 저는 좀 많이 두는 것 같고 압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길이가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알려주는 편이긴 해요. 그게 처음에 짧게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길게 쓰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. 그죠. 그리고 애들이 처음 조율하기가 조금 더 쉬운 분야이기도 하죠. 활 맞죠. 길이가. 네, 그쵸? 눈으로 보이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메저 포르테와 포르테를 조금 부분을 둬서 연주하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등교거든요.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박자를 듣고 갈 수 있느냐. 이게 굉장히 이제 다채롭게 나오는 곡인데 리듬이 부벼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화를 헷갈린다거나 이런 게 많죠. 맞아요. 네. 처음에 이제 두 개 하나하나 두 개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 애들이 여태까지는 쉽게 다운보로 시작하게 되는 게 정석이었으나 여기서는 이제 막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쵸. 헷갈림이 맞아요. 많죠. 그리고 선생님 걸 보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죠. 그쵸. 이제. 애들이 막 중간에. 선생님 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남의 거를 보면서도 헷갈리지 않게 가는 거. 그리고 두 줄을 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서도 내 거에 집중하는 거. 이런 게 조금 요 곡부터 약간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 맞죠. 있겠어요. 네. 좀 더 생각을 하게 네, 만들죠. 오랜만에 화음을 맞출 줄 아는 사람과 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맨날 학생들하고 하다가. 저도 코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그쵸. 이렇게 음정이 잘 맞는 경우가 있나? 맨날 음정 지적하고 네.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아기 고양이의 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박자를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렇게 기다리질 못해. 진짜 기다리지를 못해요. 진짜 애들이.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 곡이 지금 우리가 연주를 해보여 드리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여기다가 대고 또 연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또 팁이 뭐가 있을까요? 어떻게 잘 기다리면 좋을까요? 근데 사실 저는 그 악보상에 있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박자를 세는 거밖에는 수가 없기는 한 것 같아요. 1, 2, 3, 4, 빡 나오고 정직하게, 정직하게 이제 5박자니까 그거를 조금 먼저 연습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하면 그래도 조금 익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.
같더라고요. 제가 가르칠 때는 요 곡부터 살짝 아티큘레이션을 좀 주는 편이긴 해요. 약간 좀 같이 떠러러 이렇게 하면서 따라할 거리를 주면서,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는 구간이어가지고 네. 이제 그걸 따라하게 따라할 수 만들, 있게. 예, 그거를 조금 이제 미션을 조금 주면서 하는 편이고, 가운데 선생님이 쉬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허전할 때 느끼는 공허함 있잖아요, 애들이. 맞아요. 나소 내 소리만 나올 때 그런 걸 좀 견디는 힘 이런 그쵸, 것들이 그쵸. 좀 예, 필요하고.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 네. 다음 쪽에서는 뭐 좀 선생님 좋아하세요? 저 처음에 왈츠 좋아하긴 해요. 저도 처음에 왈츠 좀 좋아해요. 이게 아무래도 그 4분의 3박자의 왈츠가 제일 좀 대표적이다 보니까 그쵸, 그쵸. 설명해주기도 좋고. 그리고 강약 같은 것도 처음 좀 더 살려볼 수 있는 맞아요,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쿵짝. 그쵸. 그리고 음 자체에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걸 좀 살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. 이 곡이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거는 이 다카포가 있어가지고 다카포 갔다가 또 피네까지 오고, 다카포 직전에는 조가 또 바뀌거든요. 맞아요. 게다가 이음줄도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아주 아 듣고 나와 이래가지고 그렇죠. 그걸 조금 집중해서 네.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처음에 하체할 때 제가 좀 많이 곤란했던 거는, 학생들이 3박자를 다 채우는 거를 자기가 채웠다고 생각하나. 소리가 맞아요. 안 나고 있는데 이제 쉼표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고 넘어갈 때 되게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보다 계속 끌고 있어야 되는 그 맞아요.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팔이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2박자와 1박자에 그게 또 있다 보니까. 맞아요. 네. 그리고 4박자를 끌어야 될 때는 활 속도를 확실히 줄여줘야죠. 그죠. 속도가 변화가 많아가지고 그쵸, 활에. 그쵸. 그래서 활 속도를 굉장히 인내심 있게 줄여서 쓰지 않으면 피아노 유지도 어렵고 4박자 유지도 어렵고. 맞아요. 그렇죠. 그리고 2박자짜리를 너무 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조절력도 좀 필요하죠. 그렇죠. 네, 즐거운 모임은 방금 거랑 조금 비슷한 그렇죠. 느낌. 비슷한 게 좀 많이 나오고, 네. 그다음 조금 다른 게 들국화나 슬픈 이야기 이런 네. 것들이거든요. 슬픈 이야기 뭐예요? 제목 무엇 정말. 진짜 애들 맨날 제목으로 애들이 뭐라 설명해 줄 게 없어. 그죠? 그러니까.
느낌조차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일국화가 좀 더 나으려나? 아무래도 그 임시표들이 좀 그쵸. 많아서. 저는 항상 음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얘기하거든요. 손가락이 같은 손가락으로 움직이다 보면 애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맞죠. 많아가지고. 네, 그냥 그래서 흉내리고 막 그쵸. 이러니까. 그래서 일단은 혼자 연습하실 때 기계에다 대고선 초록불 만들기를 좀 더 해보신 다음 간격을 머슬 메모리를 좀 했을 때, 그러니까 손이 좀 외웠을 때 그때 이제 합주를 해보시면 좋겠고, 해보시면서도 떼컨 바이올린 나고 화음이 되면서 내가 음정이 움직이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곡입니다. 또 역시 두 개 하나하나 두 개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은 음을 많이 쓰지 말고 길게 썼다가 짧게 썼다 이런 것들을 좀 네.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은 과한 액센트 같은 게 좀 없을 수 있겠죠. 그쵸. C플랫을 잡는 게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쵸. C플랫도 반음 내리는 거니까. 그 그쵸? 반음이 C플랫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냥 라의 옆에 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4번 C플랫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그쵸, 4번 그쵸. C플랫이 조금 음정이 항상 어렵더라고요. 맞아요. C플랫이. 뭐 어른이나 어린이나 항상 아픈 손가락이니까 새끼손가락. 그쵸, 새끼손가락이 진짜 난제죠. 그쵸. 저는 약간 반대로 C를 했다가 C플랫을 해보라고 그렇게 가늠하는 방법을 좀 또 연습을 시키기도 하거든요. 그게 아무래도 힘 기르기에는 더 좋을 것 같네요. 네. 근육도 좀 생기는 데다가 네. 어느 정도 차이인지 손가락이 직접 해보는 그런 간격 재기도 할 수 있어서 메모리가 빨리 되는 것도 있어요. 중요한 곡들 하기 전에 오늘은 약간 초급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네. 해서 뭐 그네놀이라든지 병정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는 곡이 아닌가. 그네놀이 좀 처음에 개념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그쵸. 8분의 3박자인 거가 개인적으로 석양의 노래 한번 하고 그네놀이 해도 될까요? 네. 이 곡이 좋더라. 석양의 노래. 약간 슬픈 것이. 그냥 한번 하고. 좋아요. 그네놀이가 좀 어렵죠, 그쵸? 이거 중요한 노래였네. 해보니까. 그죠? 왜 그러게요. 중요한 노래 같냐면은 학생들이 여태까지는 계속 자기가 멜로디만 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쵸? 근데 이게 멜로디가 엉백스 되면서, 그쵸? 내가 했다, 네가 했다, 내가 했다. 그럼 내가 좀 줄여줄 줄도 알고, 또 따라가 줄 줄도 알고, 그쵸? 듣고선 또 다시 나오고, 네. 요런 좀 멜로디적인 핑퐁이 약간 처음으로 좀 많이 나오는. 그쵸. 네.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곡이었네요. 그랬던 것 하기를 같아요. 잘했네요. 그러게. 그래서 랄렌탄도 하고 나서 페르마타를 지금 원래 내가 하던 거보다는 좀 쉼표를 많이 한 거긴 하거든요, 이번에는. 네. 왜냐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눈치 보느라고 늦게 그쵸. 나왔는데 네. 보통은 이제 느려지는 정도로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. 그러고 나서 다시 네. 아템포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네놀이 해볼까요? 악상이 그래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8분음표를 한마디 3개 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안 나오는 구조여서 애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안단티노여가지고 되게 빨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볍게 3개밖에 없는 네. 그런 느낌. 그냥.
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홈한팀에서 계속 나와주실 거죠? 아마 4권까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7, 8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. 좋습니다. 앞으로 네. 잘 부탁드리면서 선생님의 이런 티칭력을 꿀팁 풀어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